지난 10년 동안 은행 적금만 한 사람과 ETF를 산 사람의 계좌 잔액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5천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한 사람은 7천만 원, 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선택 차이였습니다. 혹시 매달 통장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적 있으신가요? 2025년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8%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였을까요? 2.5%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이 김밥 한 줄 값 오르는 속도를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할지 막막하고 내일 당장 마이너스 20% 폭락하면 어쩌나 싶어서 잠이 안 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투자법이 단 하나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공부할 시간 없는 우리들을 위해, 복잡한 차트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ETF가 무엇인지, 왜 안전한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의 이름은 바로 ETF입니다. 잠깐, 영어 약자 세 글자라서 어렵게 들리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2분만 집중하시면 이 단어가 편의점 이름처럼 친숙해질 겁니다. ETF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피자 한 판을 떠올리는 겁니다. 피자집에 가면 페페로니만 올라간 피자, 불고기만 올라간 피자, 새우만 올라간 피자, 이렇게 따로따로 팝니다. 그런데 콤비네이션 피자는 어떤가요? 페페로니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치즈도 듬뿍 올라가 있죠. 한 조각 먹으면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페페로니가 좀 짜더라도 불고기가 달콤해서 균형이 맞고 새우가 부족해도 치즈가 풍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ETF가 바로 이 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 여러 회사 주식을 한 판에 담아서 파는 겁니다. 네이버 주식 한 개가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만 전부 넣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네이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손실을 입으니까요. 그렇다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려니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ETF를 쓰면 됩니다. 아리랑 200이라는 ETF는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을 한 판에 담은 겁니다. 가격은 한 조각당 43,000원 정도인데 이걸 사면 삼성 SDI도 들어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있고 포스코도 들어있고 KB금융도 들어있어요.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삼성 SDI가 빠져도 LG가 오를 수 있고 포스코가 오를 수도 있으니 확실히 타격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ETF를 설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JP 모건 같은 곳인데요. 이 회사들이 수십조 원을 모아서 200개 기업 주식을 전부 매입합니다. 삼성 SDI 주식 50만 개,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40만 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걸 엄청나게 잘게 쪼개서 우리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구독 서비스를 떠올리면 더 명확해요. 넷플릭스에 가입하면 드라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 전부 볼 수 있잖아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콘텐츠를 골고루 즐기는 거죠. ETF도 똑같아요. 한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을 골고루 사는 겁니다. 그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ETF를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TF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때렸죠. 그때 거의 모든 ETF가 20에서 30% 급락했습니다. 1천만 원이 700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끔찍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급매했어요. 그런데 급매하지 않고 참고 견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1년 8개월 뒤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3년 뒤에는 이전보다 50% 상승했어요.
6년 뒤에는 2배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업들이 다시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회사들도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는 계절처럼 움직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반복하죠. 낮과 밤이 교대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해요. 1990년에 미국 주식 ETF에 500만 원을 넣었으면 지금 2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56배죠. 그 사이에 금융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폭락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올랐어요. 인류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기업들도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ETF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최소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쓸 돈으로 사면 안 돼요. 폭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손절하게 되거든요. 몇 년간 안 건드릴 여유 자금으로 사서 오래 묵혀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정말로 그렇게 확실한가요?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 방법을 추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브리지워터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그조차도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복잡한 전략 쓰지 말고 그냥 글로벌 주식 ETF 몇 개만 사서 20년 들고 있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언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복잡한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수천억을 굴려온 사람이 정작 일반인들에게는 딱 한 가지, 그냥 ETF 사서 오래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리오는 이미 그 답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한 평균 수익률은 연 4.8%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냥 글로벌 주식 ETF를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었던 사람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9.3%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로 ETF의 압승이었죠. 이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자체를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ETF가 가진 4가지 핵심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주식 ETF는 연평균 약 8.7%씩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적금금리 2.8%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매달 20만 원씩 ETF에 넣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에는 약 3,600만 원이 됩니다. 은행 적금이었다면 2,6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15년 뒤에는 ETF가 6,200만 원, 적금은 4,100만 원. 차이가 2,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20년 뒤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ETF는 1억 1천만 원, 적금은 5,400만 원, 무려 5,600만 원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선택 하나로 수도권 아파트 계약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째,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자동 교체 시스템입니다. ETF는 고정 멤버가 아닙니다. 마치 프로야구 리그처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되고 새롭게 급성장하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10년 전에는 잘 나가던 블랙베리 같은 기업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TF가 알아서 엔비디아나 쿠팡 같은 새로운 강자로 교체해 주니까요. 셋째,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 기업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ETF 한 개를 사는 순간 당신의 돈은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나뉘어 투자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IT부터 현대차 같은 제조업,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 분산되는 거죠. 넷째,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개를 사려면 7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는 한 개에 1만 원대부터 살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값으로 국내 대표 기업 2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왜 ETF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타이거, 코데스, KB스타, 아리랑,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이름들은 다 뭐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한 암호들을 제가 매일 타는 대중교통 비유로 단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TF는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똑같은 노선을 달리는 버스인 거죠. 그런데 버스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금호고속도 있고 동양고속도 있습니다. ETF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똑같은 노선,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만의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을 우리는 버스 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버스 회사는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행하는 버스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스피 200 노선인데도 이름이 타이거 200, 코덱스 200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금호고속버스랑 동양고속버스 목적지가 다른가요? 아니죠. 도착지는 같습니다. 버스 좌석 디자인이나 요금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KB스타든 모두 코스피 2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99.8%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수수료, 그러니까 버스 요금의 차이와 한 개당 가격 정도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타이거, 코덱스, KB스타,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 고르시든 본질은 같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버스 회사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국내선 버스를 탈 것이냐, 아니면 국제선 비행기를 탈 것이냐,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둘은 세금부터 환율, 투자 절차까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제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이거, 코덱스처럼 한국 증권 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VO나 VTI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투 ETF를 사야 할까요? 이 선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수입 과일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해외 농장에 가서 사올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동네 마트, 즉 국내 상장 ETF는 어떻죠? 집 앞에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반면 해외 농장, 즉 해외 직투 ETF는 원산지에서 살지는 몰라도 비행기 타고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산지 직구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동네 마트의 압승입니다.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미국 시장이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 문제도 있죠. 둘째, 운용 수수료입니다. 이건 해외 농장, 즉 해외 직투 E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합니다. 동네 마트는 수입비나 유통비가 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타이거, 미국 SP500의 연 수수료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VO의 연 수수료는 0.03%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동네 마트만의 쿠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쿠폰 계좌를 통해 ETF를 샀고 1년에 4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의 15.4%인 61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쿠폰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면제이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내야 할 세금이 19만 8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연금저축펀드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밀어주고 연말 정산 때 최대 16.5%의 세액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줍니다. 이건 국가가 투자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해외 직투 ETF는 이런 쿠폰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간단하지만 비싸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정산 혜택과 비과세 쿠폰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쿠폰 할인과 적립까지 붙여서 사는 격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소득이 워낙 많아서 세금 부담이 큰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고 22%로 세금을 단순하게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결정되셨을 겁니다. 편하고 혜택 많은 동네 마트냐, 달러로 사는 해외 직구냐?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했든 이제 당신은 ETF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첫 번째 ETF를 사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왜 ETF를 추천했는지, 타이거와 코덱스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1년 뒤 당신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거고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여전히 은행 적금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15년 후를 결정합니다.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 한 끼 값, 단돈 1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5년 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증권사 앱을 여세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ETF를 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이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